휴식 시간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학생회 토론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호 1번, 기호 2번 순서로 입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은 두 단체 모두 최대 3분 동안 진행 부탁드립니다. 후에 기호 1번, 기호 2번 입후보자들끼리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이며 시간은 한 단체당 최대 15분으로 두 단체 합쳐 최대 30분 소요 예정입니다. 답변 중 1분이 남았을 시 사회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질문이 끝난 후에 청중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중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모든 질문자분들은 학과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프라인 청중 질의응답 10분 먼저 한 후 온라인 청중 질의응답 10분 총 약 2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이 남았을 시 사회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후보자들의 마지막 연설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총학생회 기호 1번 입후보자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6대 순천향대학교 총학생회 입후보자 기호 1번 정법학과 14학번 소성원, 부사회복지학과 18학번 강미혜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인 나눔은 안정된 마음이라는 의미와 두 팔을 벌려 품 안에 있게 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을 느꼈을 학우분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고 학우분들이 힘들 때 언제나 옆에서 안아줄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가지 분야, 총 14가지 공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대표 공약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금 반환 및 반환금액 기준 조정을 통해 학우분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언택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원 게시판을 신설 및 학생회실 개방을 통한 학우분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코트 증설을 통해 학우분들에게 다양한 메뉴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저희의 공약은 학우분들을 위한다는 마음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여 만들어진 공약입니다. 해당 공약 하나하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공약 모두 이행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처럼 학우분들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입후보자는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6대 총학생회 입후보자 정김태형, 부정나린입니다. 저희 슬로건은 S+로 순천향의 학생의 S의 의미와 더하다, 함께하다, 채우다의 의미인 플러스로 학우분들의 일상에 플러스가 되는 총학생회 S+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S+가 총학생회에 출마한 것은 개혁하기 위함입니다. 학우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총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목표입니다. 학우분들을 위하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곧 개혁입니다. 우리는 교직원 안 하겠습니다. 1호 개혁 공약입니다. 학생회장이 교직원이 될 기대를 한다면 학우 대신 학교 당국 눈치를 볼 것입니다. 과거의 일부 학생의 간부는 교직원이 됐습니다. 저희의 1호 공약은 누구보다 학우 편에서 학우 눈치만 보겠다는 개혁 정신입니다. 등록금의 공정한 반환, 20학번의 기숙사비 감면, 2호, 3호 공약입니다. 학교 대신 학우의 권리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입니다. 학교 대신 물론 긴 시간 동안 자리 잡힌 학교의 방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강렬할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고 있는 지금 그 어려움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피해받는 학우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혁의 초석이라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만약 S플러스가 학교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총학생의 전원 장학금 약 5천여만 원을 학우분들께 반환하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저희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저희 S플러스는 오직 학우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 잡아주신다면 반드시 학우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 기호 1번의 공약에 대한 질문을 기호 2번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학생 회칙상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은 임기 이후에 가능하신 사항인데 공약 이행 여부를 혹시 어떻게 검증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또 일반 학우 커터제 도입의 경우에 교직원 인사에 개입하여야 하는 공약인데 이는 역으로 말해 학교 당국이 총학생회 내 인사 개입을 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 1호를 내세운 이유는 수직적인 눈높이가 아닌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오직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공약입니다. 저희의 임기는 1년이 맞습니다. 저희가 임기를 마치고 난 후 교직원으로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인사 분야에 직접 개입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내겠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협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총장님과에도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자체 홍보 포스터 상에 우리는 교직원 안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일반 학우 커터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 학우 커터제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해당 법 공약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연세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교직원이 징계받았으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답변은 아까 동일하게 동일상상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은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교직원 쿼터제를 내세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학생회가 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학우분들의 목소리만을 내기 위한 공약으로 내세운 거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저희는 최대한 학우분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학우분들에게 공평하게 권리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출신 학교를 채용 기준으로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항 자체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하나 추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 보면 취업기회 균등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를 따라야 할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를 무시한 채 어떻게 공약을 실현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원천 학교를 채용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실현하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학우분들을 위해서 내세운 공약이며 필요하다면 총장님과의 담판을 짓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공약 보시면 가로등 CCTV 추가 설치 관련해서 공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내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관계부처인 시설팀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교회의 경우에는 아산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보자는 해당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교외의 경우 아산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가로등을 세울 때 혹시 관련 부처가 어느 관련 부처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산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학교 내에는 학교에 손이 미칠 수 있으나 교외에는 학교를 제외한 국가적, 정부적인 차원에서 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올해 9월 초 4구역인 수지빌 앞에서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네, 이는 순대전에도 올라온 사항으로 매우 중대하고 당시 논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교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매우 유감을 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아산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산시와 협의를 한 결과 가로등은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가로등 설치 비용을 확인하였고 CCTV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과의 행정안전국에 문의하여 이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방금 예산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아산시의 연간
예산은 1조가 넘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CCTV와 가로등을 아산시와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산시에서 예산안을 따올 때 그 시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시점은 올해 12월 4일에 시행할 업무 계획 청취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6일에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당선인이 된다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선인의 자리에서 학우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학우분들을 위해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 가로등 CCTV 추가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교회의 가로등 및 CCTV 설치와 관련해서 2018년 아산시 지역구 의원 산하의 청년정책자문단과 2018년도 총학생회 하음이 해당 공약과 관련하여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이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관련인과 인터뷰한 결과 2017년도, 2018년도 해당 문제에 대한 같은 공약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산시에서 예산을 따왔지만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이행 관련해서도 협의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하시는 시의원분 총 15분께 연락을 돌렸으며 15분들 모두 학생의 안전에 매우 긍정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내일 그 분들이 직접 신청해 오셔서 어느 곳이 문제점이 있고 어느 곳이 부족한지 직접 순찰하실 계획이 있으며, 지금 현재 아산시 건설도시개발부장님께서도 학생의 안전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 드릴 당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분도 참석을 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되었기에 저희는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의원분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당시에도 국회의원분이 같이 회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이 안 됐기에 만약 내년에 이게 시행이 안 될 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조 연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공약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저희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낼 계획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20학번의) 21년 기숙사비 감면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을 공정하게 반환하겠습니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시행된 코로나19 장학금 방식으로 등록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와도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등록금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반환하실 예정이신지 관계부서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응답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이유는 등록금은 학생이 냈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학생이 누려야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학생들이 만들어서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강의 또한 저효율 투자 대비 매우 저효율성으로 수업의 질이 매우 나빴고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이 피해를 받았고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추후에 관계 부처와 반드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 기호 1번의 공약에 대한 질문을 기호 2번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공약에 가로등 점등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실현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내 캠퍼스 대부분의 위치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로등들이 시간별로 점등이 되거나 가로등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계부처인 시설팀과 협의하여 항시 점등을 약속받았으며 수리가 필요한 가로등 또한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가로등이 충분하다는 말이십니까? 네,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가로등들을 확인한 결과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고 가로등이 소등되어 있거나 불량이라서 아직 켜지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저수지 앞에 나무 계단 쪽의 경우에는 덩쿨에 가려져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개선한다면 학교 내는 더 밝은 가로등 항시 점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중에 안전한 등 하굣길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신창역 가는 쪽은 가로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교외에 밝은 부분들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들도 있는 거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나서야 될 것인데 2017년 청년정책자문단에서부터 계속 가로등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2018년 하음과 함께 설문조사를 하고 국회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한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는 2017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시 점등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얻을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설팀과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도 답변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설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항시 점등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이에 저희가 추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룸촌 즉 생활권과 상가구역 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데 가로등 항시 점등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가로등 항시 점등에 대해서 교내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랩 뒤쪽에 1구역 쪽에 보면은 학교와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로등이 항시 점등에 따라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해당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그 민원과 관련하여 저희는 적극적으로 회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킥보드 관련해서 공약을 세워주셨는데 보호장구를 대여해 주신다고 공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장구를 구비하기 위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십니까? 현재 제가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장비 관련해서 헬멧 가장 싼 것은 15,000원부터 비싼 것은 수십만 원까지 호가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동 킥보드에 관련해서는 현재 30개를 구비하려고 예상 중에 있으며 15,000원 그 정도 금액에서 공동 구매를 한다면 더 싸게 저희가 구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더 많은 이용이 필요로 한다면 확대 증가할 생각입니다.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은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지출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데 보호장구를 구비하게 되어 예를 들어 직구터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개인 업체에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직후터를 통해 학우분들이 편안하게 캠퍼스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은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이 직후터에 대한 현재 규제 완화를 하기에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개인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에 해당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개인 업체의 배를 불려주시는 것이 아닌 학우분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킥보드를 규제한 이유가 단지 안전장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호장구 대여 이외에도 이제 전동 킥보드 사용자에 대해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 캠페인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킥보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장구 및 킥보드를 대여하는 장소는 어디에 어떻게 마련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총학생회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많은 인원들이 불특정 장소에서 전동 킥보드를 활용하게 될 텐데 이에 저희는 각 단과대에 협조 요청을 하여 단과대마다 구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안전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비 구비는 이루어져야 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호장구를 대여하기 위해서 후문에서 학생회관까지 올라가서 대여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회관과 각 단과대의 협조 요청을 해서 대여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과대 학생회가 어떻게 조율할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싶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면서까지 직구터를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 내에서
교내 안에서 이동하는 인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교외에서도 활용하는 인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내에 전동 킥보드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우들이 전동 킥보드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서 완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완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그래서 학우분들이 어떤 게 올바른 전동 킥보드 문화를 정립시키고 보호 장구를 대여해 줄 생각입니다. 단과대 협조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현재로서 단과대 사물함을 마련해서 각 단과대마다 사물함을 마련해서 유기적으로 단과대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드코트 증설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 입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푸드코트 증설에 가능하다는 답변, 학생팀과 협의한 결과 답변 받았습니다. 푸드코트를 저희가 증설해서 우리 학우들이 학식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학우들의 입장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입점 포기 및 시간을 단축하여 영업하는 점주들도 많습니다. 푸드코트를 증설시키면 기존 업체의 계약 중단 혹은 경쟁 악화로 인해 입점 업체 부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코로나 시국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푸드코트 증설이 자영업자 모두에게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자영업자 분들보다 학우분들의 선택권을 더 보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기호 1번 측에 선분장이 없는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선분장의 개인 사정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서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질문의 의도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회의인데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면 나중에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선봉장이 집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현재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봉장의 직책에 앉아 있는 것이 저는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봉장이 사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본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애초 입후보 등록 당시에 필수 서류로 선본장 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정 후보님, 부 후보님 선본장을 비롯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췄다고 판단해서 총대위원회 측에서는 입후보 등록을 완료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선분장이 공석으로 그 필수 서류가 무효화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응답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선본장 자리를 사임하고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른 인원들이 선본장 자리에 새로 앉지 않았습니다. 등록 서류의 완벽하게 갖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널 질문이 있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입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1분 남았을 시 사회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보사 편집국장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상윤입니다. 먼저 이번 후보자분께서 이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주인은 학생 외에 교원과 사무직원, 즉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학교의 예산을 편성, 집행, 그리고 학교 시설을 유지와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사무직원 없이 학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교직원을 안 하겠다는 식의 공약은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향해 총학생회 후보자가 해야 할 언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대학 이미지를 학생들 스스로 깎아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부사가 학생팀과 그리고 총무팀에 문의한 결과 우리 대학 졸업생들에게 채용이 있어 가산점을 주거나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는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채용 비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장님과 직접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총장님께 현행법에 어긋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직원 교직원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오직 학우분들을 위해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2번, 3번 공약도 1번 공약이 있기에 2번, 3번 공약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1번 공약으로 자신 있게 내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자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학생회는 전례 없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후보자분께서 올해 일반 재학생으로서 올해 총학생회 대행 비대위 체제에 대해 문제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후보자분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부재로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총학생 회장이 원래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다른 인원들이 대신해서 맡게 되면서 그러한 어떠한 책임감 부분에 가장 큰 책임감으로 인해 학우들과 학교와의 소통을 해야 될 다리가 되어주는 총학생회가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대위 체제로 인해 다른 단체장님들께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서 일반 재학생을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총학생회 부재로 인해 일반 재학생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이 부분에 큰 문제를 인식하여 학우분들을 위해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약들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총학생의 모든 집행부를 잘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총학생회라는 조직의 특성상 리더십이 타 학생자치단체보다 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어떤 조직을 리더로서 이끌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어떤 단체의 장으로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의 임원으로서 여러 군데 많이 있어 봤습니다. 학과 동아리, 전우회 등 임원을 하면서 장과 그 임원이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총학생 회장은 정말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두를 이끌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살펴야 되고 더욱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내년에 가장 강조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어떤 단체 장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체의 집행부원으로서 총대의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란 학생들을 그 집행부원을 얼마나 잘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이런 물심양면한 모습으로 이끌어야 하는 게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미뤄보았을 때 저 역시 지금으로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런 책임의식을 매우 많이 갖고 있으며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학생자치단체 대표들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사고들이 생각하기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단순히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학우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책임을 지실지 궁금합니다. 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매우 책임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퇴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피해받은 학생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과의 인사를 드릴 것이며 그에 맞는 학우분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한 후에 학우분들의 의견에 맞게 그에 맞는 징계 절차를 밟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보사 기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은솔입니다. 두 후보자 분들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통, 복지 분야에는 공약이 많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교육 시스템,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환경인 하이브리드 강의, 줌 화상 강의 또는 수강 신청, 다면적 졸업 인증제와 같은 졸업 요건, 심지어 노후화된 강의실과 같은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대학 교육 환경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 분야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학교 측에서 이제 저번 학기만 하더라도 기말고사 기간이 단과대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이에 대한 전달 또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학우분들의 학교에서
교육 환경과 관련된 학교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학우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러한 공지 또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강의, 수강 신청, 노후화된 강의실 모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학교 측과 일반 학우분들의 소통의 부재로 이런 일이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그 졸업 기준으로서 다면적 인증 졸업제와 그다음에 졸업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저희 학교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저 또한 입후보 등록 당시 공약을 계획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학교의 대부분 토익 관련해서 졸업 요건이 걸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YBM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토익 고사상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YBM 측에서 토익 고사상 유치 관련해서는 추후에 협의하도록 얘기가 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활발히 문제점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두 후보 모두 등록금 반환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총학생회장이 되면 학생 대표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학교 대표자분들이 참석하시고 변호사와 총동 문회장님도 참여하십니다. 저는 이번 등록금 환불 대처가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 학생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두 후보자께서는 만약 당선되신 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다면 의견 피력을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후보자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선이 돼서 등심위 회의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현재 등록금 관련해서 2019학년도 등심위위원회 3차 회의록을 뽑아왔습니다. 이 3차 회의록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서 생활관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입학금을 감면을 했다는 이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만약 저희가 등심위에 들어간다면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입학금 관련 그리고 국가적인 제도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준비해 간 후에 최대한 학우분들이 불합리하지 않은 등록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입학금 인하는 사실 재학생 새내기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입학금이 낮아지니까요. 근데 그래도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기숙사비 문제는 별도로 등록금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등록금 환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을 위해서 어떤 사전에 준비를 하실 건지 관련해서 뭐 등심위 회의록은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학생들의 상당수는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국가장학금과 연계된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장학금과 어떠한 등록금 인상이나 인하, 반환 등이 국가장학금과 어떠한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등록금 인상, 인하, 반환 등이 국가장학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등심위에 들어가여 저희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절차를 밟게 된다면 국가장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우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시행되었던 코로나19 장학금 질의응답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방식으로 등록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번 2학기 등록금 감면의 액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최종 결정은 언제쯤 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묻겠습니다. 기호 2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감면을 받는다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도 할 뿐더러 당장 2학기 때 반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각 입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중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모든 질문자 분들은 학과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청중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국제통상학과 정서진입니다. 총학생회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선거 홍보 동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결과 총 3차례 다시 업로드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 동영상을 3차례 올리시면서 처음 올린 영상과 최종적으로 올린 영상에 있어서 내용상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저작권 관련해서 그 소리가 안 나와서 재업로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결과 소리뿐만 아니라 특정 장면이 삭제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정한 거에 대해서 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죠? 현재 그게 저희가 5분 이내로 동영상을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로드된 영상은 저희가 제출한 영상에서 이제 중선이에 도장이 찍힌 뒤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선이 도장이 찍히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원래 제약인 5분보다 증가하였고 이에 해당 장면을 삭제한 후 재업로드하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동영상 올린 시간과 최종적으로 동영상 올린 시간은 정말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렇다면 영상 신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영상의 경우 저작권으로 인해 일정 부분이 업로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2차로 업로드하면서 이제 화질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업로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과 충분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지키셨다는 말인가요? 네, 제출 시간은 저희가 준수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최규량입니다. 2번 후보님한테 이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 중에 20학번에 21년도 기숙사비를 감면하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21학번의 기숙사비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감면을 받게 된다면 코로나가 장기화되었을 때 21학번도 기숙사비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지금 1학년 이제 20학번들이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설 1, 2관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형설 1, 2관을 사용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내년이 되면 2학년이 되는 거고 이제 항설 1, 2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범위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다른 기숙사를 사용하게 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환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항설 1, 2관에 비해서 다른 기숙사가 상대적으로 노후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은 반환 기준도 제대로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지속화된다면 차기 총학생회장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학번을 위한 기숙사 감면을 내걸었던 이유는 이전까지 기숙사 우선 입사 혜택이 있었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숙사비 감면을 대안으로 한 것입니다. 21학년이 똑같이 보상을 하면 타학번의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타학번의 기회를 보호하면서 21학번의 권리를 챙겨주는 방법으로 저라면 기숙사비 감면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숙사비 감면은 학교와 타협점을 갖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학번을 대상들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숙사를 사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감면 대상이 이제 20학번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조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점이 휴학이나 편입, 군대 휴학 등의 모든 사람들한테 권리가 없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감면을 약속드립니다. 그때쯤 되시면은 총학생회장이 다른 분으로 바뀔 텐데 그 부분도 약속을 가능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부분조차 저희는 이런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21학번도 기숙사비 감면을 받게 된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기화된다면 그 이후에도 초석 잘 다져진 만큼 그에도 적절한 대안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정민입니다. 저는 기호 2번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에서 네 번째 부분의 안전 부분에서 정문, 후문, 신호등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정문에 신호등의 신호가 켜지지 않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신호가 켜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신호등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호등을 개선을 하실 것이고 과연 신호등을 개선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문 쪽 신호등이 점등이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어제까지만 확인하더라도 이게 점등이 될 때도 있고 전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새벽까지도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이 신호등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최우선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만 보아도 1구역에 사는 학우분들이 밤마다 위험하게 건너야 하는데 전멸등으로 바뀐다면은 예산 홍성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야간에는 차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닙니다. 후문의 경우 마찬가지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무단 횡단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날 뻔 했던 적도 있고 실제로 난 적도 있습니다. 후문의 신호등 개선의 경우 오늘 이 공청회 자리에 올 때도 건넜습니다. 그때 실제로 시간을 재보려고 했으나 시간상 재보지 못했지만 빨간불이 더 길고 파란불이 짧은 이유로 편의가 매우 학생들의 편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후문 신호등 개선을 통해서 학우분들의 편의를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걸었던 공약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호 1번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경영학과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약을 보시면 기숙사 상벌점 제도에 관해서 공약을 거셨던데 제가 기숙사를 살면서 느낀 점은 상점 제도에 비해 벌점 제도가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점 제도가 매우 부족한 사실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추가하여 학우분들이 상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상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 지문인식을 2주 동안 꾸준히 한다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청중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장한다입니다. 저는 공약에 관련해서 두 분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1번 측에는 먼저 서류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서류 준비 부담 완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부담을 완화시켜 주실 건가요? 현재 아산시에서 올해 6월부터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면접 정장 대여 희망자들이 서류를 구비하여 아산시청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재학증명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재학증명서를 떼러 학교에 직접 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희는 학우분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산시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신청 학생들에 한하여 저희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는 재학 사실에 대한 증빙을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아산시와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직접 재학증명서를 발급하여 아산시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사업을 신청해 주시는 학우분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먼저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경우 제출한 후 바로 파쇄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2번 기호분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 장학금을 반환하시겠다고 공약을 이행을 못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정부만 장학금을 반환을 하시는 건가요? 전원의 장학금 5천만 원을 학우분들께 반환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입니다. 정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집부분들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들어올 텐데 그 집부분들은 전액 이제 장학금을 반환 안 하겠다고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면접을 보고 들어오는 집행부에 한해서도 저희 학교를 위해서 학우분들을 위해서 일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사항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어떤 한 단체 회장님이 그
후보자님처럼 공약을 이행을 못하면은 장학금을 다 놓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걸로 알거든요. 공약을 이행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몇 년도 말씀 그거는 해주시면-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총학생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전에 한 회장님이 이번 이프 후보자님처럼 전액 공약 이행을 못하면은 전액 장학금을 다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공약 이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전액 장학금을 안 놨던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뭐 저희가 장학금을 전액 내놓겠다 한 이유는 저희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후보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말을 뜻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학보사에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 대표들과의 TFT를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TFT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팀인데 어떤 중요한 사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TFT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만들어 놓고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 대표 여기서 말하는 학생 어느 단체 의견이라도 듣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 대표들과 TFT를 구성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별로 학생 대표 2명을 학기별로 뽑을 예정입니다. 각 단체별로 2명, 총 16명과 총학생회 그리고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각 부처와 함께 TF팀을 구성을 하여 아까 그때그때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학우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TFT의 경우에는 이제 세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물어본 결과 이제 규정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칙을 변경하셔서 TFT를 구성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과대 2명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생회를 향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쏠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단체에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답변 외에 다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공약 이행으로 저희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가 내세운 14개의 공약 모두 이행하겠습니다. 많은 여태까지 자치단체들은 기조로 소통을 강조하고 매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현재 총학의 부재로 소통의 문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학우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 오직 그 단 하나의 그 목표만을 가지고 입후보했기 때문에 저희의 진심만 보여준다면 그리고 학우분들이 저희의 진심을 공감을 해주신다면 그 떨어진 신뢰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번 후보자분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위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문화 분야 학교생활 지원 프로그램 공약과 상벌점제도 마련이 문화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와 관련한 다른 공약은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이번 질문까지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상벌점 제도가 문화 분야와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상벌점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기숙사의 문화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기숙사 상벌점 제도를 복지 분야 중 문화 부분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한 공약이 어떤 게 있냐 물어보셨는데 우선 슬기로운 캠퍼스 생활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슬기로운 캠퍼스 생활에 대한 공약 이행 방법으로 유학생 편입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우분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중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3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다솜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두 후보님들에게 해당하는 공통 질문입니다. 첫째는 등록금 반환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내년 등교 일정에 대해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둘째는 만약 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두 후보님들이 내세우신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학교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사항을 받았습니다. 우선 등교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서에서 협의된 내용이 없는 관계부서 협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지 몰랐기 때문에 2학기에 대한 학사 일정 또한 늦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 학사 일정과 관련한 부분은 학우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학사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등록금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 교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전액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학교를 다니시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자체가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올해 진행된 코로나19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등교 일정은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지불했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다면 저희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회에 출마한 저희는 오직 학생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본분에 맞는 거라 생각해서 학교와 합의점을 찾고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학과 유선호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총학생회 기호 2번 분께 질문드립니다. 아까 기호 1번 후보자분들께서 하신 질문사항인데 17년도, 18년도 총학생회 측에서 가로등 관련하여 아산시 국회의원도 참석한 회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시행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이를 보완하여 공약을 이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사항을 받았습니다. (17년도) (18년도) 총학생회 측에서 국회의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7년도 18년도 총학생회 분들께 이런 학우분들의 안전을 위해
해주 안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셨다는 거에 매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학우분들을 위해 나온 총학생 입후보자로서 이행하지 못한다면 등록금 반환은 물론이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이용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임성용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총학생회 기호 1번 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직구터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직구터를 술을 먹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고 캠페인으로는 분명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사항을 받았습니다. 현재 학교 내에서 직구터에 대한 전면 차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6시 이후로는 차단을 하는 인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18시 이후부터는 감시하는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직구터 관련해서 다시 전동 킥보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행정경영학과 오흔영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기호 1번 후보자님께 질문드립니다. 직구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전장비를 구매하신다고 하였는데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과대에 안전장비를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다면 단과대마다 개수가 적어 대다수 학우분들이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라는 질문사항을 받았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개수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직구터 관련해서 그 수량 대수를 파악해서 현재 3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인원들의 개인 전동 킥보드도 있을 수 있고 직구터와 같은 업체의 전동 킥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하는 것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중국학과 유선호 학우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은 총학생회 1번 분께 질문드립니다. 동일하게 직구터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야간에 학교에서 직구터를 타는 사람도 많은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직구터에는 라이트와 같은 장비가 없어 잘 보이지 않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라이트와 같은 장비를 설치한다고 하여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이트 부분 저희도 공약을 짤 때 있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앞에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전동 킥보드를 타는 뒤 쪽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저희 총학생회 측 만약에 내년 총학생회 측에서도 뒤에 라이트 개선을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드립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다솜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기호 2번 후보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모든 학생회는 교직원 임용에 있어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홍보물에 학생회라는 키워드로 공약을 내세운 것은 현재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을 무산시킴은 물론 기존 학생회에 대한 루머를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공약에 넣으신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16년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6년도부터 19년도 근 5년간 4명의 학생 회장 중 2명은 교직원으로 채용됐으며 한 분은 학교 재단인 동은학원에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4명 중 2명이 교직원이 된 것은 50%, 그렇게 따지면 재학생 12,000명 중 6,000명이 교직원을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학우분들을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오직 학우분들을 위해 학우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분들의 중복되는 질문 제외한 나머지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항입니다. 국제통상학과 17학번 최유리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기호 1번 후보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조사하실 거며 그 조사 중에 나오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또한 다문화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처해지는 차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공약과 관련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 학우분들의 신청을 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낙인을 그 학우분에게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차별 예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센터와 협의한 후 그 관련 교육 내용을 공지하고 그 교육을 참가하고 싶은 다문화 가정 학우분들에게 신청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청중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학생회 기호 1번과 기호 2번 입후보자들의 마지막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학생회 기호 1번 입후보자는 마지막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우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미생 드라마 중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상관없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대사가 저희의 공약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공약, 불가능한 공약이 아닌 학우분들에게 필요한 공약,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정된 마음이라는 저희의 슬로건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학우분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회가 아닌 필요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학우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캠퍼스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순천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약은 학우 여러분들과의 약속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14가지의 약속 모두 지키겠습니다. 이행할 수 있는 공약으로 2021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총학생회 안음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학생회 기호 1번 정소성원 부강미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 기호 2번 입후보자는 마지막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좋은 질문을 주신 패널분들과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S+ 총학생회는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자치단체로서 오직 학우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교를 향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사회를 구현하여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에 바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나아가 저희 S+는 변화와 안정을 동반자로 생각하며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와 안정은 하나입니다.
안정으로 향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안전된 변화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상 총학생회 기호 2번 정김태영 부정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의 토론을 끝으로 11월 11일 수요일 2021학년도 순천향대학교 학생자치단체장 입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